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다주택 김씨 할머니 생활이 안 되는데도 신고가 매도 요청 하는 이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다주택자이시긴 한데 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매물을 내어놓을 때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실화입니다. 주변에 한번 알아보시면 정말로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정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그 잠실 엘스 그래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매매 실거래로 그래프다운 그래프가 나오는 몇 안 되는 아파트죠. 111C 타입 특히나 세대수가 많습니다. 보시면은 이러한 그래프 익숙하시겠지만 한 번 더 보십시오. 코로나 끝나갈 때까지 우상향 하다가 최근에 내려갔다가 다시 약간 반등. 요게 다세대 꼬마 빌딩 등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김씨 할머니 부동산 포트폴리오 역사 한번 보겠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예전에는 정상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아파트 거주하시면서 아파트 하나 더 사서 월세 받고 계시고 다가구도 월세 돌리고 계시고 거기다가 오피스도 월세를 돌립니다. 주거용이겠죠. 옛날 분들은 주거용을 선호하십니다. 예전에는 주택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분들은 다 주택을 엄청나게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2017년도 말에 변화가 생겨서 아파트 한 채를 팝니다. 요때 변화는 잘 아시죠? 일단 너무 올라가서 2017년도 말에 벌써 가격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아파트 임대 수익률이 별로 숫자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많이 올랐다는 거죠.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다주택 규제 분위기였죠. 임대소득세, 종부세, 폭탄 과세하겠다. 이러한 협박이 있던 시기였죠. 그래서 약간은 쫄아서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합니다. 지금 보시면 저 시기입니다. 2017년도 말에 저때 팔았는데 팔고 나서 잠시 좋았다가 계속 올라가서 화가 나고 좀 약 오르고 친구 만나면 기분 나빠지고 이런 시기가 몇 번 계속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해 김씨 할머니는 2019년도 말에 큰 결심을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로 전환하고 오피스도 전세로 전환하고 이때도 거품이 심했죠. 보통 오피스를 전세로 전환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그랬죠. 월세 받으려고 매수한 오피스를 전세로 전환을 합니다. 아파트 전세는 뭐 옛날부터 했겠지만 오피스 전세 그래서 2019년도 말에도 사실은 거품이 많이 낀 상태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름 돈을 끌고 모아가지고 근생 빌딩을 사서 월세를 돌립니다. 근생 빌딩의 꼭대기층에 거주를 하면서 근생 빌딩 월세 돌리고 다가구 월세도 계속 돌리고 그래서 생활이 일단 되긴 됩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저금리. 금리가 2019년도 말에도 낮았죠.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려도 한국은 기준금리 내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였습니다. 벌써 저금리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가 친토건 성향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종부세도 종이호랑이 만들어버리고 DSR도 평균 DSR 이상하게 규제를 하고 전세 대출 마구마구 해주고 부동산의 잔뼈가 굵은
김씨 할머니 바로 눈치를 챕니다. 정부가 친토건이구나. 그리고 3번 무조건 오른다는 학습 효과마저 생겨버리죠. 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그 상태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4번 아파트에 비하면 근생 빌딩이 초우량 매물이라서 근생 빌딩을 삽니다. 아파트는 어차피 임대 수익률이 좀 나와야 되는데 땅이 공유 지분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 보니까 1.5% 뭐 이 정도 나오는 수준이라 가지고 요거는 아니다 싶어서 근생 빌딩을 삽니다. 물론 저 때도 근생 빌딩도 2.5% 수익률이 정도 3%가 안 나오는 근생 빌딩인데 그걸 그냥 삽니다. 상대적으로 우량 매물이라서 그 이유는 근생 빌딩 저렇게 사서 월세 돌린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그 4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김씨 할머니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 터졌을 때 잠시 쫄았는데 금리 내린다 소리에 안심하고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쭉 그렇게 보유한 상태에서 오고 오다가 최근에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전세하고 약간의 대출, 그래서 이자를 좀 내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다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게 누적되면서 지금 생활이 좀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고금리 플러스 전세 하락,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물로 모두 내어놓습니다. 4개를 다 내어놓고 그런데 가격은 신고가로 내어놓습니다. 하나만 팔려라 그러면 그냥 생활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신고가로 물건 4개를 내어놓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김씨 할머니 매도 호가가 신고가인 이유, 눈치를 깠죠. 여당 야당 상관없이 결국은 우후 상향하더라. 쫄아서 팔고 우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런 실수를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예전에 한번 실수했는데 이제는 실수하지 않겠다. 그래서 신고가로 물건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요 김씨 할머니 이런 분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1960년부터 최근까지의 인구 그래프인데 거의 인구가 더블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화 되면서 시골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고 그러면서 논밭이 도시가 되고 판자촌이 아파트로 변하고 머릿속에 기억 중에 99%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합계 출산율 0.78, 인구 감소 시작, 머릿속에 1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효과에 의해서 신고가로 내놓는 거죠. 결론 갑니다. 결론 요거 주변에 김씨 할머니 만나서 여쭤보십시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없다면 초장기 우하향, 요런 결론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노인들한테 물어보면은 나는 신고가 아니면 안 팔란다. 라면 끓여 먹으면서 버티지 신고가 아니면 안 판다. 이런 분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노인들 수명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고 그 노인들이 좋아하는 친부동산 하는 국회의원들을 뽑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사람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정치 계통에. 그리고 노인들 DNA를 물려받은 후손들도 마찬가지죠. 좀 떨어진다 싶으면 여전히 가치 대비 가격이 훨씬 비싼 그 상태에서 매수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장기 우하향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단타로 기가 막히게 시점 찾아서 저점 매수하던가 아니면은 초장기간 부동산에 무관심 하던가 둘 중 하나 태도를 취해야 한다. 차라리 주식을 사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